속보, 때 아닌 몰아주기 논란, 정몽규 경찰 입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몰아주기. 저 세상 살고 있으니 몰랐겠지. 디귿디귿.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의 정몽규 회장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정 회장은 일단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다만 이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가 협회 내 스포츠공정위원회인데 이 위원회 위원들은 정 회장이 임명한 인사들이라 문체부 요구를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에는 자격정지, 해임, 제명 3단계가 있다. 자격정지는 직무정지, 해임은 면직, 제명은 파면에 해당한다. 자격정지 이상이면 해임과 제명도 고려하라는 취지다. 자격정지될 경우 일단 정 회장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정지기간은 다시 정한다. 축구협회 정관에는 임원, 회장 포함, 결격 사유로 자격정지 이상 징계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를 적시하고 있어 자격정지 기간이 길어지면 현행 일정상 축구협회장 등록 마감 12월 2일을 지키기 어려워 정 회장 사선 도전은 물거품이 된다. 축구협회는 문체부 요구에 따라 1개월 이내에 징계를 의결한 뒤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도 개선과 시정 등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과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보조금 등 협회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위반 사항을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사 결과 브리핑을 5일 열고 홍 감독 선임 시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 발표한 뒤에 이사회의 서면으로 위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도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김정배 상금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 징계를 요구했다고 했다. 더불어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축구협회는 재원 조달을 위해 문체부 장관 사전 승인 없이 615억 한도 대출 계약을 맺었다면서 문체부 보조금 77억 원을 지원받으면서 센터 내부의 축구협회 사무공간을 제외하기로 했는데 이를 어겼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해당 업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보조금을 반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지난해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태 연루자 등 징계자 100여 명을 기습 사면하려 한 것에 대해선 근거 없이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 밖에 남녀 성인 대표와 연령별 대표팀 지도자 43명 중 42명이 이사회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해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국가대표팀 피지컬 코치 4명이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 AFC 피트니스 레벨 2를 보유하지 않았는데도 지도자로 선임해 활동하게 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지도자 추천 시 특정 개인이 선임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고 전했다. 문체부는 축구협회가 비상근 임원들에게 자문료 형식의 급여성 보수 약 28억 원을 방만하게 집행했으며 AFC 인정 최고 등급 지도자 자격증인 P급 자격증 강습회에 불합격 처리해야 할 수강생 6명을 합격 처리한 점 등도 지적했다. 문체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대산업개발 직원의 축구협회 부적정한 파견 등 의혹사항은 별도로 감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뒤늦은 변화, 대한축구협회 K리그 감독 빼오기 독소조항 개정 새 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8일
대한축구협회는 12일 오전 축구회관에서 2024년 제6차 이사회를 열고 축구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K3, K4 클럽 라이선스 규정,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에서는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협회가 선임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의 제12조 2항을 개정했다. 또한 각급 대표팀의 경우 코치부터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 선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대표팀 운영 규정 제12조 1항을 개정해 감독 이외의 코칭 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하여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코치진 선임 절차를 개선했다. K3, K4 리그 클럽 라이선스 규정의 경우 안정적인 리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K3, K4 구단은 내년 시즌부터 구단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계약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구단이 선수와 합의하면 별도 수당 계약조차 없이 선수로 등록하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소속 선수로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양자가 연봉 또는 수당 계약을 해야 한다. 또 K4 리그 구단 내 연봉 계약 선수의 의무 보유도 순차적으로 강화된다. 기존의 K4 리그 구단은 연봉 계약 선수를 5명 이상 보유하도록 했는데 2026년부터 2030년까지는 의무 보유가 1명씩 단계적으로 늘어나 5년 뒤 K4 리그 구단은 최소 연봉 계약 선수 10명을 보유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K4에서 K3 리그로 승격한 팀에 대해서는 연봉 계약 선수 보유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 전에는 리그 승격 첫 해에 바로 K3 리그 보유 기준에 맞춰 연봉 계약 선수를 20명으로 늘려야 해 운영 및 재정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승격 후 1년에 5명씩 늘릴 수 있게 하여 부담을 덜게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회장 선거관리 규정도 일부 개정되었다.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되고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에 대한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적시되었는데 이는 대한체육회가 산하 종목단체에 권고한 회장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준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한축구협회장 선거 일정도 보고되었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되며 후보자 등록 기간은 12월 25일부터 27일까지이다. 회장 선거는 2025년 1월 8일에 실시되며 새로운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정기총회일은 1월 22일이다. 3. 세종로의 아침, 정몽규와 유인촌, 오지랖이 닮았다. 이게 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의 오지랖 때문일까?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논란이 불거지자 시작한 감사였다. 문체부는 정 회장이 홍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했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권한도 없이 감독 선임 절차를 총괄했다고 결론 내렸다. 상황을 복기해보자. 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정강희 는 반년에 걸친 논의 끝에 최종 후보 3명을 선정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1순위 홍 감독을 제쳐놓고 유럽 출신 2에서 3순위 후보를 직접 만나 협상하라고 지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게 정 회장의 부당한 지시였고 규정 위반이다. 지난달 감사 결과 중간 발표 브리핑이 끝나고 문체부 감사관에게 물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 회장이 곧 죽어도 유럽 감독이자 하며 오지랖 떨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도 없었던 거였네요. 단순 명쾌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예. 정혜성 당시 정강희 원장은 정 회장 지시 직후 급작스럽게 사임했다. 감독 선임 정권을 가진 정강희 수장 자리가 공석이 되자 축구협회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다. 정강희를 새로 구성하고 선임 절차를 다시 시작하거나 축구협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정강희 원장 업무를 이어받아 최종 면접과 선임 절차를 마무리하거나 축구협회는 후자가 맞다고 판단했고 그렇게 진행했다. 문체부는 이 이사가 정강희 원장 업무를 이어받는 것도 규정 위반이고
홍 감독 면접도 불공정하고 불투명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상황을 되짚어보자. 정 위원장이 물러난 시점은 이미 반년가량 대표팀 감독이 공석이던 때였다. 2026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도 앞둔 시점이라 시간이 촉박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체제에서 발생했던 대표팀 내부 갈등 문제를 고려할 때 선수들을 잘 알고 기강을 잡을 수 있는 국내 감독이 적합하다는 판단도 있었다. 적어도 정강위에선 그런 의견이 다수였다. 그래서 홍 감독이 1순위가 됐고 최종 선임됐다. 이후 상당한 논란이 발생했다. 먼저 울산 HD 팬들의 분노는 100번 정당하다. 홍 감독이 울산 사령탑 자리를 갑자기 팽개친 건 분명 욕먹을 짓이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홍 감독 선임이 특정 항맥에 보이는 손이 작용한 결과라는 음모론은 문체부 감사에서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시마치 캐나다 대표팀 감독이 물망에 올랐을 때는 언급조차 없었던 절차 위반 문제가 유독 홍 감독한테만 적용되는 것도 그다지 상식적이진 않다. 문체부가 감사를 시작한 계기는 홍 감독 선임 논란이었다. 하지만 세간에서 거론되던 것들은 근거가 없고 홍 감독은 최종 1순위였으니 그가 감독이 된 것도 문제 삼기는 어렵다. 문체부 스스로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됐다. 그렇다고 해서 홍 감독과의 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무리수가 이어진다. 문체부 감사 결과는 홍 감독 선임뿐 아니라 충남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대표팀 지도자 선임 규정, 심지어 축구협회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 1시간씩 단축 근무하는 것까지 문제 삼는다. 게다가 홍 감독 선임에 대해선 절차적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결론 내린다. 국민 욕바지 축구협회를 향한 돌 던지기에 숟가락 얹으려다 퇴로가 마땅찮게 되자 치유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용어까지 내놔야 하는 궁색한 처지를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축구계 최대 사안인 월드컵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것조차 내 알바 아니다라는 태도가 적절한지 깊이 따져볼 일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자신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령탑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다면 축구인들의 자부심 역시 근거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불러놓고 억지스러운 호통만 쳤던 오지랖, 넓은 어떤 전직 국회의원보다 조금이라도 윗길이라면 말이다.